매일 아침 도시의 거리는 포클레인의 굉음과 덤프트럭의 흙먼지로 깨어났다. 재개발이 한창인 이곳은 오래된 빌라와 허름한 상점들이 헐리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 중심에 김민준, 30대 중반의 베테랑 현장 감독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피로에 절어 있었고 거친 손에는 망치와 도면 대신 늘 무거운 책임감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완벽주의자였다. 그의 지휘 아래 모든 공정은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그의 현장은 언제나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을 받았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적인 판단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감성적인 영역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운 태도는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민주는 불필요한 대화나 감정 교류를 극도로 꺼렸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돼. 감정은 사고만 부를 뿐이야. 그의 좌우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여동생이 오래된 폐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날의 기억은 민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극도로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전고가 되어서야 절정에 달했다. 거대한 레미콘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끈적한 회색 콘크리트가 펌프를 통해 거푸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현장은 온통 시끄러운 기계음과 인부들의 고함 소리로 뒤덮였다. 민주는 안전모를 고쳐쓰고 지시봉을 든 채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은 작은 균열이나 미세한 진동조차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적어도 그가 보기에는 그랬다. 감독님, 이쪽 확인해 주세요. 한 인부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 바닥 한 구석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포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졌고 콘크리트 표면이 조금씩 위로 솟아오르는 듯했다. 민주는 인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굳어가는 콘크리트 속에서 작고 검은 발톱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축축한 코와 간절한 눈망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강아지였다. 갓 태어난 듯 작은 강아지가 굳어가는 콘크리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강아지는 온몸이 회색 콘크리트에 뒤덮여 있었고 필사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은 기계음 속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귀에는 마치 절규처럼 들려왔다. 현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는 듯했다. 민준의 심장은 발끝까지 차가워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눈앞의 처참한 광경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강아지는 점점 더 콘크리트에 깊이 파묻혀 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콘크리트는 이미 굳기 시작했고 몇 분만 더 지나면 강아지는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었다. 빨리 뭐라도 가져와 삽이든 곡괭이든 민주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절박함이 묻어났다. 인부들은 감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가고 있었다. 이미 삽으로는 깨뜨리기 힘들 정도였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안전모를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콘크리트 속에 강아지를 파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톱은 부러지고 손바닥은 콘크리트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강아지의 절박한 눈망울만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폐건물 잔해 속에서 미처 구하지 못했던 여동생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감독님 위험합니다. 콘크리트 독성이 심해서 피부에 닿으면 큰일 나요. 한 인부가 그를 말렸지만 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강아지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콘크리트는 그의 손을 삼켜버릴 듯 끈적하고 차가웠다. 강아지는 점차 기력을 잃어가는 듯 했지만 민준의 손길이 닿자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 작은 생명의 소리가 민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듯 했다. 간신히 강아지의 몸 절반 정도를 파냈을 때 강아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은 절망했다. 늦었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몸을 잡고 콘크리트에서 완전히 꺼내려 애썼다. 끈적한 콘크리트가 그의 온몸을 뒤덮었고 그의 옷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마침내 강아지가 콘크리트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강아지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강아지의 몸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덩어리 같았다.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강아지, 죽은 건가요? 인부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콘크리트에 긁힌 상처들이 붉게 드러났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 콘크리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굳어버린 콘크리트 덩어리를 털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강아지의 털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아니야, 죽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강아지의 작은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의 박동이었다.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지배했던 모든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굳어버린 콘크리트 속에서 한 강아지의 절규는 냉정했던 현장 감독의 심장을 깨웠다. 그리고 그날 기적은 공사장에서 시작되었다. 민주는 콘크리트와 흙먼지로 뒤덮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다. 옆좌석에 놓인 강아지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지만 민주는 강아지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냉정과 이성으로 무장했던 지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착한 동물병원에서 민주는 다급하게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건넸다. 콘크리트에 빠져서요. 빨리 좀 봐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의사, 박지영은 놀란 눈으로 강아지를 살펴보았다. 강아지의 온몸은 굳어가는 콘크리트와 이물질로 뒤덮여 있었고 호흡은 미약했다. 지영은 빠르게 강아지를 응급실로 옮기고 처치에 들어갔다. 민주는 초조하게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은 피와 콘크리트 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응급실 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삶에서 이토록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했다. 어린 시절, 여동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력감과 죄책감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그의 감정을 굳게 닫아버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것은 그에게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참 후 지영이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고비는 넘겼어요. 기적입니다. 이 정도로 콘크리트에 노출됐는데 살아남다니.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러요. 콘크리트 독성 때문에 피부 괴사가 심하고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어미에게 버려진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새끼인데 어미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지영이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버려진 강아지, 어미 없는 새끼,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여동생의 사고 이후 그의 가족은 해체되다시피 했다. 그는 항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껴왔다. 제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영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겉모습은 험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하지만 강아지는 오랜 시간 돌봐줘야 하고 특히 이 아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혹시 다른 가족은? 저는 혼자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저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평범한 보호자의 책임감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강아지에게 구원받은 것은 민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주었다. 민준은 강아지에게 콘크리트를 뜻하는 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콘은 작은 몸으로 힘겹게 싸워 살아남은 그에게 기적을 선물한 존재였다.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운 공사 현장의 감독 민준은 사라지고 연약한 새끼 강아지를 돌보는 서툰 보호자 민준이 나타났다. 콘은 매일 밤 민준의 옆에서 잠들었다. 콘의 작은 몸에서는 희미하게 콘크리트 냄새가 났지만 민준에게는 그 냄새가 마치 생명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새도록 콘의 천을 재고 약을 먹이고 콘크리트 가루를 털어냈다. 콘크리트에 심하게 상한 피부에는 매일 연고를 발라주었다. 민주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콘의 작은 숨소리가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며칠 후 콘은 눈을 떴다. 콘의 작은 눈은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점차 안정되는 듯했다. 콘은 작은 혀로 민준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콘의 작은 천이 자신의 심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각이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콘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지영은 민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뚝뚝하고 차갑던 현장 감독은 콘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서툰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는 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지영에게 수십 가지 질문을 던졌다. 콘이 오늘 아침에 밥을 조금 남겼는데 괜찮을까요? 콘이 자다가 갑자기 낑낑거렸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겠죠? 지영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이 콘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지영은 민준에게 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콘이 발견된 곳은 재개발 현장이었죠. 그곳은 원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떠났고 버려진 유기견들도 많아졌어요.
콘의 어미도 아마 버려진 유기견이었을 거예요. 민주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영이 말을 이었다. 콘이 발견된 시점이 사실 그곳에서 오래된 폐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폐건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았어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이요.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폐건물, 아이들 실종, 그의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던 그 폐건물.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무슨 소문인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불법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강아지 콘이 굳어가는 콘크리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다. 콘이 발견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떠돌던 소문. 이 모든 것이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처럼 그의 앞에 나타났다. 콘은 단순한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 폐건물에 얽힌 비밀의 증인이자 민준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민준의 차가웠던 이성은 다시 한번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콘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민준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기도 했지만 콘 자신이 가진 강한 생명력 때문이기도 했다.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털은 점차 부드러운 검은색으로 돌아왔고 피부 괴사도 호전되었다. 콘은 이제 낑낑거리는 대신 작은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발치에서 장난을 치는 건강한 강아지가 되었다. 하지만 콘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깊고 가끔씩 민준을 빤히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내비치곤 했다. 마치 콘이 민준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콘이 회복되는 동안 민준은 폐건물과 관련된 소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가 인맥과 현장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활용해 재개발 예정이었던 그 폐건물의 과거를 파헤쳤다. 폐건물은 한때 희망고아원이라는 이름의 아동보호시설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폐허가 되었고 그 후로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그곳을 인수하려 하지 않아 방치되어 왔다고 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했다. 20년 전 바로 그의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던 그 해였다. 그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불길, 연기, 그리고 여동생의 울음소리. 민주는 희망고아원 화재 사건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공식적으로는 누전으로 인한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록 곳곳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다. 화재 진압이 지나치게 빨랐고 조사도 졸속으로 마무리된 듯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고원 아이들의 대부분이 화재 발생 직전에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의 행방은 불분명했다. 그 중에는 그의 여동생의 이름도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여동생이 고아원 화재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직감에 사로잡혔다. 지영 역시 민준의 조사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계 인맥을 통해 희망고아원과 관련된 의료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희망고아원에는 재정 지원을 하던 한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여 거대 의료재단으로 탈바꿈한 세명재단이었다. 그리고 세명재단의 이사장은 강태준이라는 인물이었다. 강태준은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었다. 그의 연구 방식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유전자 조작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태준. 민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어린 시절 그 폐건물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냉혹한 눈빛의 남자, 그의 악몽 속에 반복되던 그 얼굴. 희망고아원의 아이들은 사실 이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유전자 실험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영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려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동생의 죽음, 폐건물 화재, 그리고 콘의 발견.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콘을 품에 안고 희망고아원의 자네를 다시 찾았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은 이제 으스스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콘은 민준의 품에서 내려와 잿더미 위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콘은 마치 길을 아는 듯 망설임 없이 특정 방향으로 걸어갔다. 콘이 멈춰 선 곳은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 숨겨진 낡은 지하 통로의 입구였다. 통로 입구는 돌과 흙으로 막혀 있었지만 콘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콘은 민준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민준은 콘의 눈을 보았다. 콘의 눈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콘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으며 민준에게 그것을 알려주려 하는 듯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돌과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톱은 부러지고 손바닥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콘이 민준의 손을 물고 그를 잡아 끌었다. 콘은 지쳐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끈질기게 민준을 이끌었다. 간신히 통로 입구를 열자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가 나타났다. 민준은 콘을 안고 지하로 내려갔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준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콘은 철문에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다. 그리고 이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것은 경고의 소리이자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소리 같았다. 민준은 콘의 눈을 응시했다. 콘의 눈에는 과거의 고통과 함께 잊혀진 기억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가 철창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 옆 철창에는 여동생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철창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거리고 있었다. 몸에 희미하게 뱀 문신 같은 것이 새겨진 강아지. 바로 콘이었다. 콘, 네가. 그때 그 강아지였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콘을 불렀다. 콘은 민준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 같았다. 콘은 단순히 그가 구해준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여동생과 함께 강태준의 실험에서 고통받았던 존재이자 그 모든 비극의 증인이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굳어가는 콘크리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콘은 사실 20년 전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지옥 같은 실험실에 갇혀있던 바로 그 강아지였다. 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민준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었다. 콘의 작은 몸에서 발버둥치던 절규는 20년 전 폐허가 된 고아원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절규였던 것이다. 그때 철문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콘을 품에 안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는 강태준이 이 폐건물에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혹은 그 폐건물이 강태준의 또 다른 비밀 공간일 수도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콘은 그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자 그의 과거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그들은 함께 강태준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여정이었다. 지하 통로의 어둠 속에서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의 품에 안긴 콘은 여전히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폐건물에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콘의 눈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되살아났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의무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잠시 후 철문 뒤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철문 쪽으로 다가갔다. 콘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 철문 밑 작은 틈새로 코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흥분한 듯 낑낑거렸다. 마치 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틈새 안을 비추었다. 좁고 긴 복도가 나타났고 복도 끝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또 다른 문이 보였다. 그 빛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듯했다. 민주는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일반적인 도구로는 열기 힘들어 보였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가 폐건물에서 여동생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 여동생이 숨었던 비밀스러운 공간, 그 공간은 이 철문 뒤에 있는 어떤 장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겨진 스위치나 레버를 찾았다. 콘은 민준의 옆에서 킁킁거리며 벽의 특정 지점을 발로 긁었다. 콘의 행동에 따라 민준이 벽을 더듬자 손에 닿는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느껴졌다. 낡은 벽돌 뒤에 숨겨진 작은 레버였다. 민준이 레버를 당기자 철문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뱀 문양,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자국들. 그것은 강태준의 실험이 단순한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의식과도 결합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복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은 넓은 공간에 도달했다. 이곳은 이전에 지영이 말했던 강태준의 비밀 실험실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실험대들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이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수십 개의 유리관이 세워져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민주는 그 안에서 작은 생명체의 형체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것은 강아지들이었다. 콘처럼 어리고 작은 강아지들이 유리관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희미하게 뱀 문신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민주는 경악했다. 강태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에게도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강아지들은 백사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이었고 강태준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생을 위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콘은 민준의 품에서 뛰쳐나가 유리관에 코를 박고 낑낑거렸다. 유리관 속 강아지들은 콘의 소리를 들은 듯 희미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콘의 존재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민주는 실험실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강태준이 남긴 기록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건축가로서 정보보안 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었고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내는 데 능숙했다. 그는 낡은 캐비닛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서류철에는 강태준이 진행했던 모든 실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백사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강태준은 희망고아원의 아이들 중에서 특이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선별하여 프로젝트 백사라는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유전자는 특정 생명체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고 심지어 영생까지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유전자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고 그들의 생체 에너지를 추출했다. 많은 아이들이 실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의 여동생 민주도 이 실험의 희생양이었다. 민주는 백사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강태준은 민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려 했던 것이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민주와 함께 뱀 문신이 새겨진 강아지들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민주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발견했다. 그 역시 프로젝트 백사의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날의 화제는 강태준이 실험의 흔적을 지우고 살아남은 아이들을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민주는 강태준이 자신에게 주입했던 약물 때문에 기억을 잃었던 것이었다. 그는 여동생과 함께 그 지옥 같은 실험실에 갇혀 고통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콘은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했던 생존자였다. 콘은 민주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를 지키려 했던 존재였다. 민주야, 콘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의 여동생은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잔혹한 실험에 의해 희생된 것이었다. 그때 실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태준이 그의 신복들과 함께 나타났다. 강태준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여기까지 오다니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강태준의 눈은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향했다. 그 기록, 어떻게 내 놈이 그걸 찾았지? 민준은 콘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내 여동생과 희생된 아이들의 복수를 할 것이다. 강태준은 비웃었다. 복수하하하, 내 놈 따위가 감히 내게 복수하겠다고. 내 놈도 결국 내 실험의 부산물일 뿐이야. 네 안에도 백사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었나? 강태준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몸에 흐르는 백사 유전자. 그가 이전에 발휘했던 초인적인 힘은 강태준의 실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만든 괴물이었던가? 민준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눈빛이 단호해졌다. 나는 당신이 만든 괴물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진실의 증인이다. 내 안에 어떤 유전자가 흐르든 나는 당신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강태준은 신복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놈을 잡아. 그리고 저 강아지도 쓸모있는 실험체가 될 것이다. 강태준의 신복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콘을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내면의 분노와 정의감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안에 잠재된 백사 유전자의 힘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파괴가 아닌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강력해졌고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은 강철 같았고 발차기는 바위를 부수는 듯했다. 코는 민준의 발치에서 낑낑거리며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실험체였던 민준이 이토록 강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준은 강태준의 모든 신복들을 제압하고 마침내 강태준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이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날 공사장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복수와 치유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지하 실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올랐고 그의 손에는 강태준의 모든 죄악이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혼자 남겨진 채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옆에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신복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민준은 강태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코는 민준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콘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어떻게 내 놈이 이럴 수가 있지. 내 놈은 그저 실패작에 불과했어. 강태준이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실패작, 당신이야말로 실패한 인간이야. 생명을 유린하고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은 강태준의 뒤편에 있는 유리관 속 강아지들을 향했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강태준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너희가 감히 날 심판하겠다고.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장치로 다가갔다. 장치는 복잡한 전선과 유리관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긴 거대한 용기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그 액체를 자신의 몸에 주입하려 했다. 그것은 백사 유전자의 정수를 농축한 마지막 약물이었다. 이 약물을 주입하면 그의 몸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약물은 동시에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하는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었다. 멈춰, 민준이 소리쳤지만 강태준은 이미 주사기를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민준은 몸을 날려 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강태준은 민준의 움직임에 당황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주사기의 바늘이 그의 피부를 뚫는 찰나 민준의 손이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태준은 병약한 몸이었지만 알 수 없는 힘으로 민준에게 저항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고 그의 몸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콘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콘은 유리관에 갇힌 강아지들에게 달려가 유리관을 긁었다. 콘의 짖음은 마치 경고와 절규가 뒤섞인 소리 같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리관 속 강아지들이 콘의 짖음에 반응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점차 강태준이 주사하려던 약물이 담긴 용기로 모여드는 듯했다. 이것은 이럴 수는 없어. 강태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가 주사하려던 약물의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검은색이었던 액체는 점차 탁한 회색으로 변했고 그 안에서 작은 거품들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투명하게 변해버렸다. 약물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다. 유리관 속 강아지들의 생체 에너지가 약물의 효력을 중화시킨 것이었다. 콘의 짖음과 그들의 희미한 생체 반응이 일종의 공명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그것은 백사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었고 강태주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강태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의 영생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을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강태준은 힘없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급격히 노화되는 듯했다. 피부는 더욱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그의 불치병은 더 이상 약물로 연명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생명은 급속도로 꺼져가고 있었다. 내 놈은 감히. 강태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공포가 가득했다.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날 거야.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강태준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그때 실험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박지영이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지영은 민준이 연락이 끊기자 불안감을 느껴 민준의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이곳까지 찾아왔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쓰러져 있는 강태준과 그의 신복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연구소 내부를 수색하며 강태준의 불법 실험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유리관에 갇혀있던 강아지들도 무사히 구출되었다. 경찰들이 강태준을 끌고 나가는 동안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도 결국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네 안에도 피가 흐르고 있어 네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민준은 강태준의 저주를 들으며 잠시 흔들렸다. 그 역시 강태준의 실험으로 인해 백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내 단호해졌다. 그는 강태준과 달랐다. 그는 자신의 힘을 파괴가 아닌 치유와 정의를 위해 사용할 것이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었다. 지영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 씨,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콘에게 향했다. 콘은 유리관에서 구출된 강아지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콘은 이제 완전히 평범한 강아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깊은 연민과 지혜가 느껴졌다. 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준을 이끌었고 마침내 지옥불 속에서 상처 입은 생명들을 구출해냈다. 민준은 콘을 안고 유리관 속에서 구출된 강아지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콘과 비슷하게 뱀 문신 같은 것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백사 유전자를 가진 강아지들이었지만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로워졌다. 민주는 그들을 보며 여동생 민주를 떠올렸다. 민주는 돌아올 수 없지만 이 작은 생명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주와 콘의 희생 덕분이었다. 그날 굳어버린 콘크리트 속에서 시작된 한 강아지의 절규는 한 남자의 다친 마음을 열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수많은 생명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했다. 민주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콘이 함께할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동생 민주의 희생과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을 것이다. 강태준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의료재단은 해체되었고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연구시설들은 폐쇄되었다. 세상은 강태준의 잔혹한 비밀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혀낸 민준과 지영, 그리고 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민준은 콘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지냈다. 콘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백사 유전자의 힘은 사라졌지만 콘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에게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콘은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콘은 민준에게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였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연결하는 끈이자 그의 치유를 돕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지영은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건 이후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센터를 열어 상처받은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과 여동생 민주의 비극적인 죽음을 함께 아파하며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의 차가웠던 마음은 지영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의 몸에 흐르는 백사 유전자. 강태준의 마지막 저주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내 놈도 결국 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민준은 자신이 강태준처럼 괴물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안에 잠재된 힘이 언제 폭주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였다. 콘은 민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그의 발치에 앉아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콘아, 내가 과연 괜찮을까? 나도 저 강태준처럼 될까봐 두려워. 민준은 나지막이 털어놓았다. 콘은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민준의 팔을 물고 강하게 잡아 끌었다. 콘은 민준을 이끌고 텔레비전 앞으로 갔다. 텔레비전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자연 다큐멘터리였다. 화면에는 뱀 한 마리가 힘겹게 허물을 벗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뱀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허물을 벗고 나자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비늘을 드러냈다. 콘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낑낑거렸다. 민준은 콘의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의 안에 흐르는 백사 유전자 역시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는 강태준처럼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 나는 다르다. 민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강태준이 아니야.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다. 콘은 민준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그의 얼굴을 핥았다. 콘의 눈빛은 따뜻한 격려로 가득했다. 민준은 콘을 꽉 끌어안았다. 콘은 그에게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을 주었다. 콘은 그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지영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 기술과 백사 유전자의 잠재된 능력을 활용하여 특별한 아동 보호 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 시설은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랐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중점을 둔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시설 설계는 난항을 겪었다. 기존의 건축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다. 백사 유전자의 힘은 그에게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주었다. 그는 복잡한 구조를 단번에 파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지영은 그런 민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가진 백사 유전자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이 민준을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민준은 설계 도면을 검토하던 중 콘이 도면 위로 올라와 특정 부분을 앞발로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콘은 마치 도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 낑낑거렸다. 민준은 콘의 행동에 따라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가 놓쳤던 작은 균열과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 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콘은 강태준의 실험으로 얻은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콘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민준은 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콘은 민준의 칭찬에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아동보호시설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현장 감독으로서 모든 공정을 직접 지휘했고 그의 지휘 아래 모든 작업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로와 냉정함 대신 따뜻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민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여 기꺼이 그를 따랐다. 시설이 완공될 무렵 민주는 문득 자신의 여동생 민주를 떠올렸다. 만약 민주가 살아있었다면 이 시설에서 행복하게 지냈을까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민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었다. 그것이 그가 민주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다. 콘은 완공된 시설을 가장 먼저 둘러보았다. 콘은 아이들의 방, 놀이공간, 그리고 넓은 정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콘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콘은 이 시설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콘은 마치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끈 장본인처럼 보였다. 마침내 시설 개원일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민주는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태준의 만행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콘을 소개했다. 이 아이는 제게 기적을 선물해준 존재이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친구입니다. 콘은 민준의 옆에 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콘은 시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날 민주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그의 과거는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굳어버린 콘크리트 속에서 시작된 한 강아지의 절규는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민주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가 설계하고 지영이 함께 가꾼 아동보호시설은 희망의 집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키웠다.
민주는 건축가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선한 영향력으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콘은 희망의 집회 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콘을 가장 좋아했고 콘은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수호견이 되어주었다. 콘은 여전히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콘의 눈빛은 이전의 깊고 슬픈 기색 대신 순수한 행복과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백사 유전자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콘은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다. 아이들의 작은 상처를 감지하고 위로해주거나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콘의 존재는 희망의 집에 기적과 같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민준과 지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영은 민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고 민준은 지영의 이타적인 헌신과 밝은 에너지에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지영은 희망의 집 마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아이들의 축복과 콘의 축하를 받으며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콘은 결혼식 내내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함께했다. 강태준의 소식은 더 이상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 세상에서 잊혀져 갔다. 그의 존재는 이제 민준의 삶에 더 이상 어떠한 그림자도 드리우지 못했다. 민준은 가끔씩 강태준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리곤 했지만 그 저주는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의 안에 흐르는 백사 유전자는 파괴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그 힘을 통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했다. 그는 강태준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이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다. 희망의 집은 더욱 번성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을 거쳐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민준과 지영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콘과 함께 희망의 집 뒷동산을 산책했다. 그곳에는 민준의 여동생 민주를 기리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울창한 잎을 드리웠다. 민주는 나무 아래에 앉아 민주가 가장 좋아했던 동요를 나지막이 불렀다. 콘은 민준의 옆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노래를 들었다. 민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의 죽음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민주는 그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었고 그 불씨는 민준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었다. 민주야, 잘 지내지 오빠는 이제 행복해. 민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네가 준 선물 덕분에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콘은 민준의 손을 핥았다. 콘의 눈빛은 마치 민주도 행복할 거예요. 오빠라고 말하는 듯했다. 콘은 민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였다. 콘은 강태준의 지옥 같은 실험실에서 살아 돌아온 상처 입은 백사였지만 이제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굳어버린 콘크리트 속에서 터져나온 한 강아지의 절규였다. 그 작은 절규는 한 남자의 다친 마음을 열었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수많은 생명들에게 기적과 희망을 선물했다. 그날 공사장에서 시작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준, 지영, 그리고 콘이 함께 만들어갈 삶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밝은 이야기로 가득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